130. The nays are 197. 최영일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오전에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혹시 ICBM 때문에 신범철 센터장님을 뵐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바로 ICBM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언가 발표를 할 가능성은 높지만 네. ICBM을 발사할 경우 그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신중 모드를 견제하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만간 신 박사님을 뵙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통과가 됐어요. 하원은 네. 민주당이 다수라 통과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하원이 네. 지금 이제 431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반이 216석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23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반을 넘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 탄핵안에 이제 두 가지의 혐의가 있었는데 네. 두 개 다 과반을 넘기면서 230, 229. 네. 그래서 가결이 됐습니다. 하원은 통과했습니다. 네, 네. 상원이 남아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민주공화 양당이 절반씩 격렬한 토론했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and his men plot on. The danger persists. The risk is real. Our democracy is at peril. But we are not without a remedy prescribed by the founders for just these circumstances: impeachment. The only question is, will we use it, or have we fallen prey to another evil that the founders forewarned? Make no mistake, we are not impeaching this president. He is impeaching himself. This vote, this day, is about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They hate this president. They hate those of us who voted for him. They think we're stupid. They think we made a mistake. They think Hillary Clinton should be the president, and they want to fix that. Before you take this historic vote today, 1 week before Christmas, I want you to keep this in mind. When Jesus was falsely accused of treason, Pontius Pilate gave Jesus the opportunity to face his accusers. During that sham trial, Pontius Pilate afforded more rights to Jesus than the Democrats have afforded this president in this process. 민주당을 빌라도의 비유까지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까지 들었고요. 탄핵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이유 가지고 또 두 번째 이유 가지고 따로 투표를 하더군요. 네, 예. 설명해 주시면. 뭐 첫 번째는 권한 남용인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미국이 4억 달러 원조를 해줄 네. 테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를 갖다가 제보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제기되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선거의 라이벌인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 그런데 바이든을 그것이 조사해 달라고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리크가 됐고 그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9월부터 조사가 되는데 두 번째 이슈가 된 거죠. 의회 방해인데 의회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개가 각각의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따로 표결을 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그냥 다 예, 한 과반을 번에 넘어버려- 모두 다 과반 216석을 넘었고요. 네. 뭐 표수와도 월등하게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반대표가 이탈표가 2표, 1표 정도 나왔지만 워낙 네.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난히 통과된 거죠. 네. 자, 탄핵안이 하원 통과했는데 책임을 느끼냐고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트럼프답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do you take any responsibility for the fact that you're about to be impeached?
No, I don't take any. Zero, to put it mildly. You know it. They all know it. Nothing was said wrong in that call. Are you going to watch the House proceedings tomorrow? I'm not watching. I've not seen it. Look, it's a hoax. The whole impeachment thing is a hoax. We look forward to getting onto the Senate. We're not entitled to lawyers. We're not entitled to witnesses. We're not entitled to anything in the House. It's a total sham. 토럴리 쉐임까지 들었습니다. 결백하다 이거죠.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워낙 언론 플레이를 잘하잖아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진짜 탄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안 자체도 탄압감이 아니고 민주당이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표결 하루 전에 낸시 펠로우 낸시 펠로우가 하원 의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하원 의장에게 아주 진짜 악담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데요. 네, 편지 6장을 보냈다고 네. 하는데요. 이 편지에 대해서 우선 낸시 의장은 트럼프의 이 악담 편지는 역겹다. 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원을 당파적 괴롭힘에 있었던 성실청 법원으로 성실청 법원, 전락시켰다.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네.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런 탄핵 추진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쿠데타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당신은 취임 선서를 어겼다. 헌법에 대한 충성을 파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다. 역사는 당신을 호되게 단죄할 것이다. 이어서 당신은 나에게 17세기 미국 역사에서 악명을 네. 날린 세일런 마녀 재판에서 기소된 일보다도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쨌든 할 네. 수 있는 모든 악담은 다 자, 담아서 분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요란하지만 미국 정치권도 대통령이 하원 의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성실청 법원하고 17세기 마녀 이 세일럼 재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사건인데요. 네. 성실청은 말이 뭐냐면 별이 그려져 있는 방이 성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궁 안에 있는 방인데 네. 자, 이 배심원이 없이 특별 재판정을 왕실 안에 꾸려서 영국 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왕이 직접 지명한 법관들에게 재판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어찌 보면 법의 권위를 왕의 발밑에 놓았다. 네. 이런 이제 역사적 사례고요. 네. 세일럼 마녀 재판은 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똑같이 17세기입니다. 네. 세일럼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네. 근데 세일럼에 마녀가 있다. 특별 재판부가 만들어지면서 15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을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이 중에 19명을 교수형으로 처형했습니다. 네.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분들도 있어서 25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이 지역 출신이고 이 당시 특별재판관의 후손인 나다니엘 호손, 좋은 글씨 작가죠. 네. 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다. 우리로 네. 치면 광주 학살하고 비견할 만한 일이 그런 몇백 년 전에 네. 있었던 거죠. 그런 세일럼 재판까지 끌어들인 인용하면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우 의장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내년 대선을 위한 유세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It doesn't really feel like we're being impeached. Do you? The country is doing better than ever before. We did nothing wrong, and we have tremendous support in the Republican Party like we've never had before. Nobody's ever had this kind of support.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또 지지층은 더 결집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예요. 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42%, 43%, 44% 오히려 이 탄핵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부정이 더 많고 긍정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소폭 상승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지층은 결집한다고 보고 지금 저 화면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낮으면 재선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네. 사실은 4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힐러리 그랬죠. 클린턴이 훨씬 앞서갔는데 그랬죠. 숨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있는 거죠. 네. 샤이 트럼프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불리한 게 아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3년 전 그날 기억납니다. 점심 먹고 있는데 점점 저희 기사창에 트럼프로 그렇죠.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게 이번이
세 번째죠. 번째라고요? 네. 네. 첫 번째는요. 1974년 리처드 닉슨입니다. 그 네. 워터게이트 때문이었죠. 이때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바로 자진 사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블랙스캐틀 때문이었는데요.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그 전에 하원에서 한 표 차로 부결된 사람이 1968년에 네. 앤드류 존슨. 앤드류 존슨. 앤드류 존슨은 가결되지 않고 CG가 잘못된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때는 1868 부결된 걸로. 아니에요. 예, 하원에서 가결되고 가결됐습니다. 상원에서 한 표 차로 부결. 그러면 네, 네. 그리고 그러면 1960 하원이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게 이번이 네 번째. 네 번째라고 해야 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까?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저기 우리가 렌- 닉슨은 흔히 하야죠, 탄핵된 하야.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진 네, 사퇴니까 자진 사퇴. 하야군요. 네. 네, 하야라고 그리고 봐요. 네. 앤드류 존슨은 1968년이 팔년, 아니라 네. 1868년입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옛날이에요.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원은 통과했고요. 네. 하지만 상원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으로 빨리 탄핵안이 가길 바란다. 자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상원은 100석인데 네. 이 중에 공화당이 53석,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원에서는요. 과반 통과하면 가결이지만 네. 상원에서는 3분의 1을 넘겨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란표가 네. 이 공화당의 반란표가 한 20표 정도 나와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까 네. 샤이 트럼프 얘기도 하셨지만 상원 통과는 사실상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뭐 상원 사실상 통과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마 보시는 거고. 민주당도 네. 알고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를 낮게 하는 거고 네. 사실은 대선은 별개지만 또 더 중요한 게 상원의원 선거예요. 네. 보통 6년에 한 번씩 선출하기 때문에 이 네. 2년마다 이렇게 하원 선거를 할 때 3분의 1씩 하는데 그렇죠. 내년에 있을 상원의원 선거가 큽니다. 35석이 있고 네. 그중에 20석이 공화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잘하면은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밀어붙이기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다음 상원 선거에서 아주 크게 승리하더라도 이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네, 거죠.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렵다.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 12월입니까 대선이? 네. 11월입니다. 11월입니까? 그렇죠. 네. 어느 나라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죠. 우리만큼 중요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아까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습니다. 그렇지만 또 선거에 대한 것은 또 상대방이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이 후보가 될지 아니면 다른 후보, 뭐 블룸버그도 나오고 했는데 네. 그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전망이 불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과연 비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그런 전망이 더 큰 거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원이나 상원 부분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굵직한 후보들이 많지만 딱 떠오르는 분명한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렇게 들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네. 조사는 나와요. 그렇지만 그 폭이 뭐 바이든이 크다곤 하지만 네. 실전에 붙으면은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네. 선거 전문가들이나 뭐 지난번 3년 전에 그 결과를 맞췄던 그 여론조사 기관도 네. 아직은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하나만 있습니다. 더요.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북한이 북미 대화 관련해서 뭐 어느 쪽이 뜸을 들이는지는 잘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평양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 관련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도 전혀 모르는 민주당의 새로운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낫다고 평가할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네. 트럼프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범철 센터장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